KF-21의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는 현대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저가시성 환경에서는 장비 성능과 운용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전투기 운용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정밀 타격 능력은 단순한 화력 투사보다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현대 전장에서 이러한 능력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간 작전에서는 조종사의 시각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 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KF-21은 여러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낮과 유사한 수준의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목표 식별과 타격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목표를 보다 적은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이러한 정밀도가 유지되고 향상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가시성 환경에서는 기상 조건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구름이나 연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목표 정보를 유지하며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전 지속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수록 전력 활용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기상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상대방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공중급유와 정밀 타격이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장시간 채공 상태에서 목표를 기다리다가 최적의 시점에 타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러 전력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동일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적의 대응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동시에 한 번의 공격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전체 작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정밀 타격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작전 효율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 식별 오류로 인해 타격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은 야간 작전 능력이 제한되어 낮 시간대에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약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전술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장비 성능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밀 유도무기 운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습니다. F-15K과 F-16 운용을 통해 야간 및 정밀 타격 능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경험이 KF-21에 적용될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전력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더해질수록 정밀 타격 능력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공중급유와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간과 저가시성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된 결과로 이러한 능력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장 환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용과 개선이 이루어질수록 그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KF-21의 운용에서 공중급유 능력은 단순한 항속거리 확장을 넘어 작전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연료에 의해 작전 시간이 제한되지만, 공중급유가 가능해지는 순간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며 작전 계획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출격한 전력이 더 오랜 시간 임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전력 운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러 전선이 동시에 열리는 상황에서는 장시간 채공 능력이 곧 대응 능력으로 연결되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중급유는 단순히 연료를 보충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밀한 비행 제어와 협력 운용이 필요한 고난도 임무입니다.
급유기와 수급유기 간 거리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상 조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KF-21은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기반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채공이 필요한 작전에서는 공중급유 여부가 임무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정 구역에서 지속적인 감시나 대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급유 과정의 안정성도 함께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전 환경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이어집니다. 전술적으로는 공중급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전투기의 작전 시간과 반경을 기준으로 대응을 준비하지만 공중급유가 결합되면 이러한 예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더 먼 거리에서 전력이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 기습 효과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전력을 분산 배치한 상태에서도 필요시 빠르게 재집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전력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될수록 작전 계획은 보다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KC-330를 운용하면서 공중급유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과 KF-21이 결합될 경우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은 한 단계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 운용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KF-21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공중급유를 활용한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경우 전력 운용 방식 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작전에서의 지속적인 전력 유지 능력은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공중급유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제한되어 작전 효율이 떨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급유 전력 부족으로 인해 작전 시간이 제한되거나 원거리 작전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력은 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숙련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투기 자체 성능과 별개로 작전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장비를 보유하는 것과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이 확보된 KF-21은 장거리 타격과 장시간 채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전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유지하거나 필요시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된 결과로 이러한 능력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의 유력 매체가 KF-21 보라매를 자국 경전투기인 HAL 테자스와 직접 비교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전투기로 평가했습니다. 자국 방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국가의 주요 언론이 외국 기체를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방산 분야는 단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과 자존심이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 역시 일정 부분 그 기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미국 최신 전투기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다는 점은 단순한 소개 기사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자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국 기체를 비교 우위에 두는 평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KF-21이 구체적인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분명합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전투기가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는 신호로 익힙니다. 보도 내용에는 KF-21이 2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험을 완료했고 2016년 실전 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일정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000시간이라는 수치는 단순 채공 기록이 아닙니다. 고속 영역에서의 기동 시험, 다양한 고도에서의 안정성, 점검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분리 시험, 항공전자 장비 연동 확인 장시간 비행을 통한 구조 내구성 검증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각 시험은 실제 작전 환경을 가정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기체 구조 보완과 장비 구성 최적화에 반영됩니다.
시험이 반복될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런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전 배치 일정도 구체성을 갖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일정 준수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핵심 요소입니다. 약속된 시기에 기체가 전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구매를 검토하는 국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KF-21은 시험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테자스는 인도 항공산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국 기술 축적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었던 만큼 기대도 컸고 국가적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 선정 문제, 항공전자 장치 통합 과정, 생산 속도와 관련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전력화 일정이 조정되면서 공군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인도 언론이 자국 기체를 중심에 두기보다 KF-21의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을 부각시켰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띕니다. 자국 산업을 응원하는 논조가 일반적인 흐름임을 감안할 때 이번 평가는 상당히 솔직하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지역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실제 경쟁 구도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 잡았지만 높은 도입 비용과 유지비 초기 소프트웨어 완성도 문제로 여러 도입국에서 부담을 호소한 사례가 만 있었습니다. 기체 성능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운용 예산과 정비 인프라 구축은 각국의 현실적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추가 개량 비용과 인도 일정 조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이 합리적인 가격과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대상에 올랐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갖추면서도 관리 가능한 운용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입장에서 이번 평가는 감정적인 반응을 앞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설계하고 우리 산업 기반이 제작한 전투기가 해외 주요 언론에서 구체적 비교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 일정 관리 가격 경쟁력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산 분야는 상징이나 구호가 아니라 수치와 결과로 말하는 영역입니다. 그 무대에서 KF-21이 언급되고 자국 전투기와 나란히 비교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현실은 한국 항공 방산 산업의 도달 지점을 보여줍니다. 기술 축적과 산업 역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KF-21은 향후 개량과 무장 통합 확장 가능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장비 구성 개선과 성능 향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 운용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이나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 보람의 양산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시험 단계를 거친 전투기가 실제 전력으로 편성되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양산 체제 진입은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관리 능력이 동시에 검증되어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설계 데이터, 비행 시험 결과, 지상 시험 기록이 모두 생산 공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복 제작 속에서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오차 하나도 공중에서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은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산은 곧바로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보도는 국내 기술진과 기업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전체 운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 첨단 항공기를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투기 양산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정밀 산업의 집합체입니다. 동체 구조물 제작, 복합 소재 가공, 항공전자 장비 통합, 배선 구성, 제어 장치 시험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각 공정은 디지털 설계 자료와 연동되어 오차 범위를 관리하고 모든 과정은 수치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작업자는 축적된 매뉴얼과 실시간 품질 정보를 기반으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KF21은 시험 단계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곧바로 양산 기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수집된 각종 데이터가 공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결과가 다음 기체 제작에 적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산 현장과 시험 부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견과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일 기체의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산 역량을 의미합니다. 일정과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산업의 성숙도가 드러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을 보면 양산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F-35 라이트닝2는 초기 저율 생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완성도 문제와 정비 체계 정립 지연으로 일정 조정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일부 도입국은 인도 시점을 재조정해야 했고 추가 개량 비용 부담도 발생했습니다. 기체 성능과 별개로 관리 체계 정비에 시간이 필요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SU-57 역시 엔진 개발 일정과 생산 수량 문제로 전력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산 기반과 예산 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면 양산은 계획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KF21은 시험과 생산 준비를 병행하며 일정 관리와 품질 유지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공정에 연결했다는 점이 안정성의 배경입니다. 양산 체제의 본격 가동은 국내 방산 산업 구조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협력 업체들은 장기 물량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공동 책임 구조로 발전합니다. 부품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류도 즉각 공유되고 수정됩니다. 품질 관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협력 업체의 기술 수준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 설계와 생산, 시험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자율성과 직결됩니다. 필요할 경우 성능 개선 방향을 국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장기 운용 계획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KF21의 양산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방산 산업이 하나의 완성된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시험 성공이 일회성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전력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생산, 운용 준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연결고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진과 생산 인프라가 동시에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계획된 일정과 축적된 데이터, 안정적인 품질 관리라는 결과가 산업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완성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개발과 시험, 생산 준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된 전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은 시험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 설계를 다듬고 그 결과를 양산 공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비행 시험에서 확인된 진동 특성, 전자 장비 반응 속도, 고속 기동 시 안정성 자료가 설계 수정과 공정 보완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이 반복되며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고 소식은 상징성이 큽니다.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 운영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고급 전투기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문제를 즉시 수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품질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동일한 기체를 반복 생산하면서도 성능 편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밀한 공정 관리와 자동화 장비 운용, 엄격한 검사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내 생산 현장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비를 개선해 왔습니다. 디지털 설계 자료를 기반으로 부품 가공과 조립이 이루어지고 실시간 측정 장비를 통해 오차 범위를 관리합니다. 항공전자 장비와 각종 제어 장치는 통합 시험 장비를 통해 반복 검증되며 실제 비행과 유사한 조건을 가정한 점검 절차도 수행됩니다. 이런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양산 1호기 출고,
일정이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정 준수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가 아니라 기술과 공정 관리 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외에서는 생산 물량이 불안정하거나 예산 변동으로 인해 양산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투기 사업은 주문 수량이 줄어들면서 단가 상승 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추가 계약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일정 지연은 곧 운용 준비 지연으로 이어졌고, 도입국 공군의 전력 운용 계획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F-35 라이트닝2는 초기 생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완성도와 정비 절차 확정 문제로 여러 차례 일정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 수호이 57은 생산 수량 축소와 엔진 개발 일정 문제로 전력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하면 KF-21은 정부와 산업계가 일정과 물량 계획을 비교적 명확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은 향후 해외 수출을 추진할 때도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정 관리 능력은 국제 협력에서 가장 먼저 검증받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엔진 운용 안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향후 장기 운용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출력 운용 환경에서의 신뢰성 데이터가 축적되면 정비 주기와 부품 교체 주기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 비용 관리와 가동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투기는 도입 비용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운용 비용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국내에서 데이터와 정비 경험을 축적하면 향후 성능 개량이나 부품 개선 작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개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장기 안보 전략과 직결되며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산업 생태계 역시 양산 단계에서 한층 성숙해집니다. 협력 업체들은 반복 생산을 통해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게 됩니다. 항공기 제작 경험을 가진 기술 인력이 늘어날수록 차세대 항공사업 추진 기반도 탄탄해집니다. 정밀 가공 기술, 복합 소재 제작 역량, 전자 장비 통합 기술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이 상향됩니다. 한 기종의 성공적인 양산은 그 자체로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립니다. 이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파트너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양산 경험은 수출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 요소 중 하나입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앞둔 시점은 한국 항공방산 산업이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증명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성과를 실제 전력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선진 방산 국가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기체를 완성하고 인도 준비를 진행하는 현재의 흐름은 그러한 조건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과시 없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